예고드린 것처럼 오늘은 스웨덴마크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집을 구하는 건 워킹홀리데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저한테는 식도 중요하지만 주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피로를 집에 와서 좀 편안히 쉬고 그러면서 좀 회복하는 편이거든요. 집에서 안정감도 찾고, 특히 또 타지에서는 내 한 몸 편히 누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좋은 집을 찾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스웨덴마크에서 집을 구해야 되는지 참 막막하시죠? 네, 저도 그랬어요. 진짜 이게 떠나기 한 달 전부터는 이제 막연한 불안감? 내가 집을 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불안감 때문에 밤에 잘 때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그런 게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다를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디가 2daisy 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하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제 블로그에도 이렇게 그렇게 질문 주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집을 구할 때 준비물, 자격 요건,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집을 구하는지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격 요건 1. 부자여야 됩니다. 부자, 그러니까 60만 원 곱하기 3, 180만 원. 180만 원에서 좀 넉넉히 그 이상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덴마크의 경우는 그 정도가 최저사항이고, 스웨덴은 그거보다, 그러니까 말메요. 스웨덴 스톡홀름이 아니고 말메는 그거보다 좀 더 저렴해요. 두 번째 준비물. 수능 다 보셨죠? 수능 영어가 4등급 정도 이상? 사실은 저도 이제 수능을 본 지 참 오래돼서 어느 정도인지 약간 감은 잘 안 오는데 4등급 이상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문장을 읽고 해석이 가능하고, 또 작문도 어느 정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사전을 찾아서 작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집주인한테 편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충분한 자격 요건입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 집주인에게 컨택 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보내도 좋지 않은 게 보통은 이제 집이 빨리 구해지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미리 이렇게 광고를 내지 않을 뿐더러 보통은 한 달 전 정도에 이렇게 광고를 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너무 미리 보내놔도 우리가 집을 보러 갈 수 없으니까 일주일 정도가 최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전에 메일을 여러 개 보내놓고요. 그리고 그래 집주인이 괜찮다 그러면은 뷰잉하러 와라, 집 보러 와라 라는 그런 컨펌 메일을 한 3개 정도 이상 받아놓으면 더 안전하고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물은 이제 임식 숙소를 예약을 해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방을 구하실지를 정해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넉넉하게 예약을 해 놓으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5일 만에 집을 구하자라는 심산으로 5일만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루 만에 집을 구해서 나머지 4일은 좀 편하게 에어비앤비에서 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는 잘 선택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이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준비물 1. 컨택 메일을 일주일 전에 여러 개를 뿌린다. 2.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을 한다. 그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 준비를 해야지. 그럼 어디서 할까요? 덴마크는 여기 볼리그 포탈, 스웨덴은 블로켓이라는 사이트에서 구할 건데요. 이 두 사이트는 이 두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매매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트를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컴퓨터 화면 동영상을 이제 녹화하면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이트 외에 나머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덴마크는 우댕이, 스웨덴은 Sweden Everything 이라는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우댕이는 가입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거기 이제 가셔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컴퓨터를 켜보실까요? 네, 구글로 들어왔죠. 여기서 볼리그 포탈 주소를 위와 같이 검색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덴마크어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전혀 알아볼 수가 없죠. 여기다가 en을 주소창에다가 덧붙여주면 영어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좀 더 쉽죠. 그래서 여기 코펜하겐, 아루스, 오덴세, 알보그라는 대도시들이 대표적으로 나와요. 그럼 위에다가 렌탈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렌탈 페이지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올라온 매물들이 보이죠. 왼쪽에는 우리가 검색을 필터링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까지 내가 선택을 하겠다, 뭐 하우스 타입은 어떻게 된다, 방 사이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걸러낼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네, 이제 우리한테 준비물이 있는데 새로운 창을 여시고요. 검색 사이트, 여러분이 애용하시는 사이트 하나 켜시고요. 전 네이버 사용하니까 이걸로 할게요. 보통 집세가 5천 크로네 정도 하는데 4천 한번 검색해 볼게요. 67만원 정도 하네요. 그럼 요 정도면은 집 잘 구했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러면은 맥스 가격으로 4천 검색하면 이렇게 필터링 돼서 집들이 나오고요. 거기서 기타 사항에 우리는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퍼니시드, 그러니까 가구가 다 배치되어 있는 집을 한 번 더 필터링 할게요.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 집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요. 이건 집 올린 사람이 어떻게 뭐 제목을 이렇게 올린 거고, 방 타입은 룸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25, 그러니까 3.3으로 나누면 6평 정도? 그래도 꽤 넓네요. 렌트 가격이 3,500인데 3,500 검색해보니까 59만원 괜찮은 가격이에요. 집도 괜찮고. 그리고 총 들어올 때 비용이 1,500 크로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집을 살펴볼까요? 퍼니시드 선택해서 그런지 책상 있고 침대 있고 TV도 있고 다 갖춰져 있네요. 오늘 계시네요, 집주인이. 그리고 덴마크, 이거는 지역이에요. 알보그에 있다는 거죠. 알보그에 있으니까 이렇게 저렴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는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요것도 네, 그리고 이거는 디테일한 사항들. 애완동물 허용 안 되고 6평 정도 되고, 쉐어러블은 확실진 않은데 다른 사람과 사용 이렇게 가능한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아도 되나, 뭐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네, 이렇게 여러가지 지금부터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사항이 있어요. 이 집이 만약에 마음에 든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쪽 편에 컨택트 랜드로드라는 게 있잖아요. 집주인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건데 딱 그걸 누르니까 가입하라는 페이지가 나와요. 돈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일에 29크로네. 근데 4일씩은 해도 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연락을 하면 되니까 4일 동안에. 2달에는 425크로네고.
그래서 이거 누르면 이제 가입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덴마크어라서 잘 모르겠죠. 그럼 여기 이제 이거를 극복하는 저만의 팁, 뭐 팁이라고 할 것까지 또 없는 되게 간단한 건데요. 구글 들어와서요. 데니시 투 잉글리시라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덴마크어를 여기다가 입력하면 영어로 번역이 돼요. 한국어로도 할 수 있는데 영어로 번역이 되는 게 훨씬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어로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붙여 넣으면 이렇게 영어로 검색이 돼서 나와요. 네, 그럼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긁습니다. 이거 다 모르니까 다 긁어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복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를 그냥 귀찮으면 전체를 그냥 이렇게 다 긁어서 복사한 다음에 붙이세요. 요거 기억해서 저기다가 입력을 다 일일이 해주세요. 자,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건 메시지 박스인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집주인에게 보낸 메시지 같은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건 제가 이렇게 보낸 거고요. 나는 누구고 직업은 어떻고 뭐 몇 개월 동안 살고 싶고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적으면 이제 집주인이 이렇게 언제 전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CPR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집주인이 그래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집인 거죠. 자, 이제 집중적으로 코펜하겐에서 집을 찾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4,000크론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퍼니시드 체크하고요. 네, 체크하고 필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터링된 집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리스트가 아닌 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필터링된 집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4,000으로 검색했을 때 코펜하겐 내에 있는 집들은 없네요. 자, 그러면 4,500으로 조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렸더니 집이 몇 개가 나타나네요. 코펜하겐 중심이 있고 그 외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코펜하겐 중심에 17개 집이 있고 여기 근처에 링비나 이런 주변 지역에도 가격이 저렴하면서 괜찮은 집이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코펜하겐 중심에 있는 이 집을 한번 살펴볼게요. 괜찮네요. 가구가 이렇게 침대랑 뭐 책상이랑 다 배치돼 있고 뭐 디테일한 거 살펴보니까 한 3, 4평 정도 되고 2층이 있고요. 쉐어는 안 되고 방 타입은 룸이고요. 렌탈 디테일을 한번 가볼까요? 12달까지 계약되고요. 한 달에 4,150. 디포짓이 없네요. 특이하게. 그리고 유틸리티 전기세나 수도세도 없고요. 괜찮네요. 그래서 이 집이 마음에 든다 하면 이렇게 하트 부분 누르면 즐겨찾기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한테 연락하면 주황색 버튼을 누르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편지를 보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 싶다 하면 복사를 또 해서 이렇게 붙여 넣으면 베스트로라는 이곳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블리그 포탈에서도 위치가 어딘지 지도로 볼 수 있지만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시면 주변에 마트가 어디에 있고 교통편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저는 보통 구글 지도를 검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을 알아보시면 되시고요.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집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블로켓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아까 그 데니시어에서 번역하는 걸로 바꿔놨던 거를 스웨덴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로켓을 둘러보면 스웨덴어들이 쭉쭉 나오고요. 스웨덴 지도가 나오고 여기에는 그 각 지역명들이 나와요. 말면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 상단의 메뉴들을 긁어서 복사를 한 다음에요.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렇게 번역된 게 나오고 우리는 레지던스를 봐야 되니까 여기 포스타드를 클릭하고요. 클릭하면 이제 또 위에 상단의 메뉴를 또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for rent를 선택해야 돼요. 저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은 렌트 하는 방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을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그 큰 메뉴 이 지역에서 말매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말매에 나와 있는 방들만 선택돼서 나와요. 쭉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괜찮네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겠죠? 투 베드룸 방 2개고 새로 뭐 리노베이트한 아파트고요. 1년 계약이네요. 퍼니시드 됐고 전기세 뭐 이런 거 다 포함이라고 하고요. 근데 좀 까다롭게 요구를 하네요. 네, 요 집은 일단은 키핑해놓고요. 다음 집을 한번 봐볼게요. 만약에 이 집이 마음에 든다 하면 로그인 해가지고 집주인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되고요. 볼리그 포탈이랑 달리 무료입니다. 이 집 좀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면 아까 똑같이 긁어서 복사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거 어딘지 궁금하다면 여기 위에 어느 지역인지 나와 있거든요. 이제 복사해서 구글에다가 붙여 넣으면 어디쯤인지 알 수 있어요. 네, 시내 중앙에 있네요. 시티센터. 그래서 이 집이 마음에 든다 하면 메시지를 보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블로켓에서는 간단하죠. 이렇게 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보통 4천, 월 4천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네, 그러면 이만 마칠게요. 이렇게 좀 집 구하는 법을 저랑 같이 알아보셨는데요. 이제 이 밖에 다른 조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신 분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좀 더 들어보세요. 유용한 정보예요. 네.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슈퍼마켓이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10분 내외 거리에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식료품을 많으면은 2, 3일에 한 번, 그리고 적으면 한 일주일에 한 번에 이제 슈퍼마켓을 가서 식료품을 사는데, 이게 멀어지면요, 추운데 이제 짐보따리 들고 10분 이상 걸어가면 춥고 배고프거든요. 네, 그래서 슈퍼마켓은 웬만하면 가까운 게 좋아요. 뭐 자전거가 있으면 그런 건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슈퍼마켓이 가까우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주소를 이제 알게 되면 거기에서 가까운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서 슈퍼마켓이 있는지 그거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우스메이트가 있다면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좀 파악하는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의 집이 있다면 하우스메이트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생활하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좀 성격이 조금 까탈스럽다거나 아니면 뭐 집을 딱 보면은 뭐 지저분한지 어떤지 좀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하고 뭐 직업이 있는지 뭐 하루 종일 집에 있는지 생활 패턴이 어떤지 뭐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덴마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스웨덴은 1일에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0일에 계약을 하는 날짜였는데 아줌마가 1일부터 다음 달 이제 32일까지 이렇게 계약 기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일이니까 다음 달 9일까지가 한 달이 아니냐. 왜 1일부터 계약이 시작이 되냐. 오늘은 10일인데. 그러니까 아줌마가 보통 그리고 세 번째는 집 계약에 관한 건데요. 덴마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스웨덴은 1일부터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 계약을 하던 날짜가 10일이었는데 아줌마가 계약서에 날짜를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1일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오늘이 10일인데 10일부터가 아니냐. 나는 지난 10일간 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스웨덴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건 언페어하다. 한국에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줌마가 약간 아줌마 둥절? 그래서 마음을 굳혀먹었죠. 어차피 스웨덴에 왔으니까 스웨덴 법을 따라야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거 생각하셔서 되시는 분들은 말일쯤에 오셔가지고 깔끔하게 1일부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때로는 이제 논리적이고 사고적이고 이성적인 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이고 중요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이제 여태껏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경험이 놀라운 직감을 만들어내거든요. 직감, 직관.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은 뭐 내가 어떤 거를 따지고 생각하고 그럴 만한 기준점들이 없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럴 때는 의지할 만한 게 없어요. 그 배경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의 직감을 이용해서 좀 아니다 싶은 거는 그냥 과감히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때로는 직감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성보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직감을 이용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로 나는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덥석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면 조금만 좋은 기회가 나타나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걸 덥석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는 내가 한국에서도 이런 선택을 했었을까? 자신한테 좀 이렇게 스스로 자문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질문을 해서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제가 이상 이렇게 살면서 느낀 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상황이 닥치면요.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너무 겁먹고 또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오세요. 오시면 다 해결돼요. 그리고 이제 힘드시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이제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이제 한국 분들한테 도움을 청하시면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 올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하시고 또 저한테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거나 뭐 따로 이렇게 블로그에서 뭐 쪽지를 주시면은 제가 뭐 진짜 힘이 닿는 대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리부터 겁먹지 마시고 즐겁게 워킹 홀리데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이팅!